시장의 흐름을 꿰도는 핵심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S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MBN골드 최연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 시장 투자 아이디어 힘든 시장입니다. 하나하나 이겨내길 수 있는 솔루션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네, 어제 궁금한 종목 Y에서 탄산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자재인 리튬으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급 과잉이었던 리튬이 중국 감산 조짐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레벨이 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타이밍이 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리튬포스 3거래 연속 상한가, 하이드로리튬 오늘 3거래 연속 상한가를 노렸지만 터치하고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들어올리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허반석 팀장님, 네. 미국 알버마 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7월 내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튬 관련주들은 알버마와 달리 조금 가볍고 테마성이 좀 짙다 보니까 과연 같이 좀 커플링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를 받을 때 잘 팔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타이밍 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JP모건에서도 공급 과잉 상태에서의 가격 반등은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 단기 과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매도 의견을 즉각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4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의 리튬 업체들도 생산을 중단하는 영향들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 따라서 리튬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리튬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 정도의 밸류를 받을 만한 주가 상승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그럼 그 퀘스천 마크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누가 비싸게 사줄 것인가에 대한 느낌표로 바뀔 때에는 이미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상승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보유자분들도 미리 팔아라라는 이야기보다는 이 상승, 수급의 힘과 수급의 논리로 상승이 나올 텐데, 이 상승의 끝자락에 너무 늦지 않게 수익으로 잘 귀결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 대응보다는 트레이딩 관점, 적은 비중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테마성이 아직 너무 짙습니다. 알버마와의 커플링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주들도 뭐 궁금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리튬 가격 올랐다니까 제일 궁금한 건 그래도 2차 전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최연범 매니저님, 네. 결국에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핵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마진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회를 2차 전지 업체들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어제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상승세가 오늘로 끝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잠깐 쉬어갔다고 보시나요? 오늘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좀 쉬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자체가 쉬었다는 일단 내일 시장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명분들이 있었고 증시가 좀 내려갔었는데 2차 전지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드로리튬이라든가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좀 바닥에서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공급 중단 소식이 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또 주 일정 중에 하나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실적 발표이지 않을까 알파벳이랑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24일 날이고요. 테슬라가 인도향 관련해서는 지금 매출이 조금 이제 좀 부족했죠. 컨센서스를 결국에는 상회할 것인가 하회할 것인가,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중국산 흑연 미국 관세 부과가 또 들어가서 단기 반사익은 일단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단기적인 지금 반등이 나왔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관련된 대장주들의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거든요.
했을 때 우리가 LG 화학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도 좋은 지금 흐름이 나오지만 어딘가 조금은 전체적인 수급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2차전지만 쉰 게 아니라 다 같이 쉬었기 때문에 내일 일단 시초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자. 그리고 테슬라 실적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슈도 있지만 일단 하나 이벤트가 숨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목요일 아침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벤트까지도 같이 한번 챙겨보고 리튬 관련주, 2차 전지주 대응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튬 관련주 일단 테마성 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괜찮은 종목이 과연 있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허만석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리튬 관련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녹스 있군요. 첨단 소재인데요. 그렇죠.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자회사가 이제 이녹스 리튬이 있거든요. 그럼 연간 생산량이 한 2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여기서도 실적이 연동된다라는 기대감에 오늘도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외 종목들에 봤을 때는 사실 리튬이라는 이름을 사명에 넣기도 했지만 적자 기업이 대부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3년도 삼성 SDI와 5년 동안 5만 5천 톤 가량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SK온하고도 마찬가지로 26년부터 28년까지 3만 톤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하겠다라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결국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이 회복하고 전기차 수요가 회복하면 올라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수급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차트 보시죠. 네.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락 트렌드마다 맞고 떨어진 곳에다가 네모를 쳐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모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하지만 이 종목은 실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쵸. 현재 요 구간이죠. 오늘 종가 기준 28,000원, 9,000원 사이에서 약 이틀 또는 3거래일 동안 쉬어감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지금 하락 트렌드의 라인이 새로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감안하시고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29,0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32,500원,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탑픽 종목이었습니다. 대본을 보니까 최원범 매니저도 오늘 여기 탑픽 종목을 이녹스 첨단 소재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앞서 이제 허반석 팀장은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리튬으로 찍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최원범 매니저님 여기는 사실 요새 폴더블로도 핫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제 우리 팀장님이랑 종목이 또 겹쳤는데 네. 그만큼 또 주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회사 이녹스 리튬 통해서 수산화 리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본업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녹스 첨단 소재를 얘기할 때 이녹스랑 이녹스 첨단 소재, 자 디스플레이로 먼저 이제 관점을 잡았는데, 자 지금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굉장히 좀 화랑을 또 겪고 있죠. 자 돌아가면서 폴더블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BH였지만 어저께는 또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지금 메인 관점에 대한 재료를 또 한번 다른 관점에서 부각시킬 수 있으니까 폴더블 재료 관련주이기도 하다라는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단기 시세 분출에 성공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는 32,000원 이상, 손절가 25,500원 이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뭐 목표가 5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일단 리튬 관련주에서 탑픽으로 꼽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폴더블이 정말 핫해요. 오늘 이제 갤럭시 Z 폴드와 필립 7이 최다 사전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4만 대가 사전 판매 팔렸고 잠시 저희 용호상박에서 조기준 매니저가 이 안에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단톡법까지 이제 폐지가 되면서 모바일 수요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폴더블 폰 현재 시세 연속되고 나오고 있고요. 단기 이슈보다는 우리가 좀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원범 매니저님, 최근에 이 폴더블이 좋은 흐름 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쪽에서 이게 좀 연장이 되고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애플 폴더블 기대감이 연장이 돼서 맞물려서 유효하다면 이거 중장기 전략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는 단기는 좀 넘어섰고요. 중기랑 장기까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오. 이 중장기 관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지금 이어가는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급이라는 호칭이 나왔고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 그래서 예. 지금 104만 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 판매가 이제 최초로 또 이루어졌는데 단통법 폐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폐지가 시작이 됐고 그쵸.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단 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단말기 교체를 보실 분들 그리고 번호이동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금 수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좀 많이 몇 년 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폴더블 관련주 그리고 이제 플립 관련주 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중점 두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수요와 공급 법칙 봤을 때는 수요가 일단은 더 앞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 2026년 하반기에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을 폴더블로 출시한다는 이슈 아직 멀었지만 이게 벌써 부각이 되는데 그쵸.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통법 폐지에 또 수혜를 받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힌지에서 부품으로도 넘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폴더블 자체를 넘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중장기에 유효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일단 단톡법 폐지까지도 현재 폴더블폰 관련주에 아주 좋은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섹터의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내일 도우인시스가 이제 상장을 하는 날입니다. 공모청약 할 때부터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공모가 상단에 내일 이제 청약이 되고 내일 상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물론 이런 때 타이밍 기가 막히게 도우인시스는 상장을 하는구나, 정말 타이밍 잘 잡았다라는 건 좋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쪽 섹터 내에서 이 이벤트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온 건 아닐까, 내일로 뭐가 좀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닌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 네. 라는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도우인시스는 스시가 아니죠? 네. 울트라 틴 글라스 네. UTG해서 우리나라에 이만한 기업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 벤처 투자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에서 관리하고 삼성에 납품하는 정말로 실체가 있는 기업인데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하는데 상장의 타이밍이 사실상 기가 막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주요 커버 소재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여기다가 이제 애플에서도 폴더블 애플 폰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아이폰에도 이 도우인시스가 진출하는 것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에서 폭발적인 공모가 상단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신규로 진입을 해서 한 주에서 10주 사이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서 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으나 저는 신규 상장주에 있어서는 결국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횡보하는 구간이 분명히 온다.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추례를 분명히 일정을 챙기셔야 한다. 이런 것들이 챙김에 따라서 하방에서 지지받는 가격대가 분명히 옵니다. 제가 늘 신규 상장 말씀드릴 때 하방에서 횡보하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소화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 뭔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호예수 물량과 유통 물량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는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이 3에서 6개월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분명히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도우인시스는 갖고 계신 분들 보시고 장기적만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보고 나서 진입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도우인시스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내일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흐름, 뭐 예단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일 도우인시스의 수급이 확 쏠려버리면은 오늘까지 올랐던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이제 수급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이후는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목표가를 정하고 목표가에서 매물 추례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같이 매물을 던지셔야 됩니다. 네. 폴더블이 좋은데 나는 계속 갖고 있을 건데 그러다가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매도 수급이 너무나 강해서 다 상승폭을 반납한다? 네. 그리고 다 도우인시스로 이사 간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미리 방송을 통해서 바이nem텍이나 세경하이테크나 다 보셨다면 비중 조절을 하면서 순환매가 빠른 시장입니다. 한쪽이 더 갈 수도 있지만 순환매가 빠른 시장의 특성을 잘 감안하시고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는 허반석 팀장님이 특히
특히나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적중률이 상당히 좋아요. 잠시 후에 리뷰를 해볼 텐데 파이넴텍도 정말 빨리 얘기를 해줬고 또 잠시 후에 소개될 종목도 누구보다 빨리 소개해서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일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좀 해보는 거는 결국은 지금 이 모멘텀이 애플 때문에 좀 길어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허반석 팀장이 봤을 때 근데 애플이 관세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관세 때문에 공급가를 인하할 수 있다. 그래서 삼성, LG 같은 지금 뭐 다양한 종목들도 이 공급가 인하 때문에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마진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뭐 미국 내에서 아이폰을 사게 되면 뭐 600만 원이다, 800만 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관세 영향 때문에 판매, 수요가 저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 매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내려라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내가 갑인 입장에서 을인 공급사 밸류체인에다가 단가 압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단가 압박을 통해서 가격을 줄이거나 아니면 마진율을 높이는 정책을 분명히 펼칠 것으로 높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이폰 관련 밸류체인의 수익률도 줄어들 것이다. 마진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애플이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관세의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에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영향, 관세 영향 때문에 애플이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나라 부품사에는 부품 단가 압박이 분명히 나올 거다를 전제하고서 관련 종목들을 바라보셔야지 간다 더 간다 좋다 할 때 주의하시면서 분할로 익절을 하시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관세 영향이 뭔가 해결된 다음에 그때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비중을 다시 실어도 되니까요. 지금 폴더블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뜨거울 때 들어가시기보다는 뜨거울 때 언제 잘 수확을 할까를 그렇죠. 고민하면서 비중을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말 핫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고 시세도 많이 나고 있는데 방지턱, 브레이크가 좀 걸릴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애플 관련 이슈는 공급가 인하 꼭 체크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현범 매니저님, 우리 관련주들 탑픽 종목은 과연 어디를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니저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지난주 폴더블은 제가 덕산 네오룩스를 말씀드려서 또 좋은 또 고점이 또 나왔는데 오늘은 PI 첨단 소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필름이죠. 폴리이미드 필름, PI 필름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제조,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신모델 초극박 PI 필름 신규 공급에 대한 본격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토대로 했을 때 PI 첨단 소재도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가 좀 명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ASP 상승에는 가동률이 또 개선이 되고요. 원부자재 가격 하락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20% 이상, 23%가 또 전망이 되니까 실적 면에서도 역시 이제 옥석 가리기 중에서는 5개 이제 위치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목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시세 분출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파이낸셜 같은 종목들이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후반 주자로 계속해서 이제 PI 첨단 소재가 부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종목 목표가 23,500원 이상으로 잡고요. 손절가 18,500원 이탈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23,500원 목표가였습니다. 자, 이제 허반석 팀장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 넘어가기 전에 바로 폴더블 7월 16일에 방송 때 이야기했죠. 세경하이테크가 단기간에 벌써 30% 넘는 수익을 기록해냈습니다. 자, 세경하이테크 AS 한번 들어볼까요? 목표가를 말씀드리고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들만 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고 남은 비중을 가지고서 더 가는지 아니면 매물 출회가 더 많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비중 관리를 하셔야지 지금 자리에서 나는 폴더블이 대장이야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비중을 채우시는 거는 다소 리스크가 크다.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을 따라가시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 날 종목들이 많다라고 AS 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팀장이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파이넴텍 그리고 세경하이테크 이미 더블을 달성했고요. 오늘은 또 트리플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이죠. 자, 팀장님 얘기해 주시죠.
네,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여기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BH입니다. 폴더블 아이폰 부품 공급 기대감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반영됐고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폴더블 아이폰이 나오는 거야 라는 이야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성 인쇄 회로 기판 FPCB 전문 기업이고요. FPCB를 가지고서 또는 응용해서 차량용 무선 충전기 전장 사업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너무 저평가 밸류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좋겠고요. 폴더블뿐만 아니라 태블릿 향으로 본다면 16층 고사양 FPCB도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진율을 잘 잡아가고 있다. 이제 첫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반등 이후에 2, 3일 정도의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를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본다면 여기가 매수 기점들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시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치고서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눌림목을 활용해서 16,500원 아래에서 매수해 보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500원, 손절가는 14,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궁금한 종목 Y가 이 폴더블폰 관련주 픽하는데 맛집이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시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 더 세다고 합니다. 자, 신정부 들어서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곳이 이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데 3년 유예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꽤나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또 이제 수정해서 법안을 제출해냈는데 이게 자사주 취득 시 즉시 소각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흐름처럼 자사주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뭐 부국증권, 신영증권, 롯데주주, LG U+ 등이 오늘 시장에서 좀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금의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로 수급이 쏠린 건가? 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좀 재개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정부의 기조가 주주가치 제고, 증시 부양에 꽂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증시로 옮겨오겠다라는 워딩을 대통령이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쉬어가더라도 상법 개정, 추가적인 더 센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법제화되었을 때는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PER 기준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ROE, 자기 자본 이익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결국엔 주주 친화 시그널로 회사도 주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을 더 가져가고 똑같은 회사인데 주주가 줄어들었다. 그럼 주주 한 사람당 가져가는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주주의 지분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분율?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대주주의 지분이 낮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전량 소각해라 라고 했을 때 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됩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30%, 40%가 안 되는 대주주 지분율을 가지고서 자사주 때문에 경영권이 방어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자사주를 다 소각한다? 방어 못하죠. 경영권에 대한 위기감이 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른 배당을 많이 주자.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고 그 배당을 가지고 매집하자. 그래서 대주주를 기점으로 지분율을 높이자. 그쵸.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소액주주나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먹고 알 먹고죠. 소각을 한대. 배당을 많이 준대. 대주주가 주가를 사서 매집을 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사주 비율이 높고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종목을 핵심 포인트로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사주를 갖고 있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좀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안, 일단은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한범 매니저님 보셨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근데 여기 이 종목들 봐주셨을 때 좀 상투를 잡았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유의해야 되는 섹터와 종목들은 맞는데 이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좀 엑스트한 전략이 나을까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까요? 저는 이제 단기부터 시작해서 중장기까지 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처음 어떻게 보면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야 문이 열렸고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르르 우리가 몰린 감은 있지만 한 번에 지금 전체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금의 매물대 재편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주사 금융주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옥석가리게 본격적인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파마 리서치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지주사 전환 시의 존속법인이랑 신설법인에 대한 분할 여기 이슈가 있었고 기존 주주들이 이제 존속회사의 이제 비중을 더 높게 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틀어졌죠. 그래서 존속회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설법인 관련된 비율을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배당 성향 기업을 이전에 서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이랑 일본처럼 배당 성향이 점점점 높아지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배당을 주는 종목에 훨씬 더 인기가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점진적인 배당 성향 증가하는 기업들 체크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 PBR 기업, PBR 변화를 또 상시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면 여기서 그래도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아직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탑픽 종목은요? 신영증권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주 비율이 52.8%,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1.8%, 유통 주식수는 25% 내외, 자사주 소각의 법제화가 됐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입니다. 차트 흐름 속에서도 21선마다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제화 이후까지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배당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영증권도 있고 대신증권도 있는데 신영증권을 미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3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증권이었습니다. 최한범 매니저님. 네, 저는 코스닥 종목이고 인포바인이라는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모바일 인증이랑 결제 서비스 관련된 IT 기업이고요. 이게 좀 주목받는 이유가 자사주 비중이 전체 주식수의 51.45%입니다. 코스닥에서 가장 높은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점 포커싱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안 통과 시의 주가 부양 효과가 가장 최적화된 코스닥 종목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는 75,500원 돌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1,500원 이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포바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뭐 정부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려고 개인 투자자들의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액션들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에게도 현재는 채찍도 많이 치고 있거든요. 당근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같은 게 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이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을 하고 상법 개정 혹은 이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한 종목 와인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범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시죠. 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40분에 진행하고 있고요. 저점에 어떤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전체 내려갔을 때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최한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은 매일 아침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40분에 최한범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장 시작 전에 필요한 정보들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종목 와이어서 마무리합니다. 허반석 수석팀장, 최한범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